안녕하세요. 집방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퓨터팬에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물건들은 네, 그냥 넘기고 조금 이런 질문들은 답변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만 몇 가지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개 정도 답변 드릴게요. 이 가을류 걸린 지 매매가 되었나요랑 그 다음에 요거였나? 전입신고 관련 문의 요거 두 개 정도 지금 답변 드릴까 하는데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류 걸린 지 매매가 되나요? 2020년 실거래 2억 3천만 원짜리고 전세금 2억 1천만 원. 이게 2억 1천 질문자님이 2억 1천만 원에 들어갔다는 얘기 같고요. 가압류 다른 물건지 개인 전세기 1억 9천만 원 국세인데요. 그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 같은데 1억 9천만 원이랑 국세 얘기 같아요. 보증보험 들긴 했는데 집주인이 매도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현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을 주려면 다음 세입자가 와야 하는데 그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전세 진행하려면 가압류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가압류를 풀려면 1억 9천 가압류 다 갖고 매도해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새 집주인이 2억 3천에 매수하고 그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들어오면 그 전세금 일부를 저에게 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이 전세금을 매도인에게 주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이거를 지금 질문자님한테 줄 수가 없어요. 질문자님한테 주면 지금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이 가압류를 먼저 말소를 해야만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 그 지금 현재 그 매수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매수인이 그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매수인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 그 집을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수인은 해당 가압류를 말소 조건으로 해서 요청을 할 텐데 임대인이 그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지금 질문자님에게 돈을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네. 잠깐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이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삼각관계로 생각하고서 했는데 기존 소유자가 A 네. 근데 A인데 지금 질문자님이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 지금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 그 이후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거잖아요. 가압류 및 압류가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B에게 팔라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다음 세입자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다음 세입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데 다음 세입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요거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B한테 넘기는데 이대로 안 넘기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new 새로운 세입자를 이 A로 갑에서 new 세입자로 교체를 한 다음에 B로 넘긴다는 건지 지금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A 소유자가 일단은 지금 감님에게, 지금 지문자님에게 세를 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3자에게 넘기려면, 예를 들어 유세입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B로 넘기게 되면 이 B는 등기부를 떼보잖아요. 떼보는데 여기 가압류가 있어요. 그리고 국세 압류가 있어요. 그러면 B는 A에게 요 가압류와 이 가압류와 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거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가압류 이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소할 거예요? B는 질문자님의 이 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돈을 줄 게 없어요, A한테. 뭐 줘봐야 얼마, 그 차액만 줄 텐데 이 차액으로 이 압류를 말소한다?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하려면 A가 이 가압류권자에게 또는 압류권자에게 사정을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정한다고 이게 말소 될까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얘 말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이 답변 오고 가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너무 아무렇지 않는 듯한 답변들을 서로 하셔가지고 싸게 매매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질문자님은 어차피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네,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B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한테는 뭐 지금 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딴 데 빼지 않고 확정일자도 건들지 않고 네, 점유도 빼지 않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B는 이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즉, 여기 이제 질문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가압류 걸린 집이 매매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압류가 적게 걸린 금액이면 상환하면서 될 것 같은데 1억 9천이잖아요. 1억 9천의 국세면 뭐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의 지금 이 집값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과연 얘가 매수자가 이 가압류를 보고 매매 계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집 보증금이라고, 여기 다른 물건지 보증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집 보증금도 갚지 않는 소유자가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까라는 의문은 났습니다. 물론 요게 어떤 개인적인 잠시 생긴 어떤 상황에, 어떤 사고에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단편적인 가압류와 압류만 보고 이거 금방 말소될 건지 아닐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만한 것에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질문자님 입장에서 요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 매매 계약은 이 가압류랑 압류가 말소되지 않는 한 거래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금과 매매 금액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가압류만 딸랑 딱 말소하고서 거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매매는 안 되니까 A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뉴 세입자, 아까 뭐 새로운 세입자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도 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려면 지금 질문자님이 나가고 가압류도 말소되고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질문자님이 계속 이 물건을 전세 사는 방법밖에 보이질 않는데, 지금 이거를 돈을 돌려받으려면 아까 보증보험이 가입됐나라고 적혀 있었나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나가면 됩니다. 이거 기간 도래해서 네, 이거를 이제 그 보증보험 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 기관에서 이제 이 A를 경매시킬 거예요. 네, 경매.
임차권 등기한 다음에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아까 생겼던 그 가압류나 압류는 후순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낙찰자가 이런 거 다 부담 없이 네, 이 경매 물건을 살 수 있으면 단 요 경매에 시쳤을 때 이 채권자가 쓴 금액만큼은 그 이상 낙찰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요 뒤에 요 가압류는 날라갑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근데 지금 질문자님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이 가압류랑 압류를 선행하지 않는 한 거래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답변 들어갈게요. 이거였나? 이거였네요. 일단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전입신고는 그 주택에 제3자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거주하다 임대차 계약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요. 실제적으로 전입신고 뿐만이 아니라 실질 관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점유해서 실제로 임차인이 살고 있어야지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질문에 보면은 계약하려는 월세집의 집주인분이 남성이고 남성분의 누나분이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요. 현재 해당 매물은 공실인 상황입니다. 자, 공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집에 전입신고는 돼 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도 않고 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도 않고 게다가 또 공실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전입신고가 돼 있더라도 그거를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 한번 현장 답사든 뭐든 이렇게 뭔가를 요청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 임대인분의 어떤 확인서를 받아달라. 지금 현재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임대인의 친누나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뭐 임대인이 만약에 그런 걸 해주면 좋은 건데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은행 입장에서도 또 아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한번 풀어 가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지금 이 사람 누나고 지금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 보여드리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점유 상태도 되어 있지 않더라. 그냥 전입신고만 돼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를 최대한 설득을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그래도 설득이 만약 되시면 얻으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 물건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누나가 뭐 국적이 뭐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뭐 사기 같지는 않고요. 자세한 상황 아직 설명 못 드렸습니다. 말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질문드립니다. 중개인이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모든 어떤 그 물건에 관한 상황과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거가 뭐 얘기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 있어서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는 이 물건과 관련된 상황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들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공인중개사의 어떤 그 성관 의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뭐 의무? 뭐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무슨 거래 문제가 있을 걸까요? 자, 글쎄요. 지금 전세인가 월세인가를 모르겠네요. 네, 월세라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전세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른 쪽에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은행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득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냥 직접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질문자님이 제가 이거를
전세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질문자님 A. 자, 소문자 A가 이제 이 집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근데 이 집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니 전입신고가 돼 있어. 자, 전입신고가 이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이래. 네. 그럼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그 위험 위험 노출 관계가 형성이 될 텐데, 자, 이 물건이, 자, 여기 이제 질문자님도 여기 전입하셨어요. 이렇게 가정하고. 근데 막 살다 보니까 이 A, 소문자 A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이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집행관들이, 이제 법원 공무원들이, 자, 여긴 누가 살고, 누가 사는지 확인하고, 산다면 얼마의 전세 금액에 살고 있는지,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어떤 질의 응답을 받고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라는 거를 이제 세입자는 하게 될 거예요. 이제 A님이 만약 이게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겠죠? 이게 사기가 되려 그러면 그 누나라는 사람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했다 쳐요. 자, 배당 요구를 했다 쳐요. 네. 자, 계약서 뭐 동생이니까 가라로 만들어줘서 배당 요구했다 쳐요. 그러면 한 물건의 임대차 계약서가 2개니까 이 누나가 먼저 있었으니까, 전입신고 먼저 됐으니까 이게 불안한 건데, 자, 법원에서는 이 대항력의 요건을 전입 플러스 점유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이제 우선 배당권 그거니까 일단 빼고 전입과 점유로 봅니다.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누나는 점유가 안 하고 있잖아요. 즉,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즉, 질문자님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롱런으로 보시게 되면 누가 전입신고 돼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님이 사시면서 이 집에 저가 사는데 이 사람 안 살아요 라고 통지하세요. 그 동사무소에 그 전입신고 창구에서 그 세입자 부존재인가? 아무튼 뭐 그거 신청하는 소리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탐문 나와요. 탐문 나와서 안 사는지 확인하고 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그 공인중개사에서 말씀드린 것도 만약에 그냥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해 준 거면 큰 문제 없는데, 지금 기존 살고 있는 누나가 여기 전입신고는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딴 데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면 일단은 이 뭐 경매가 진행돼서 배당받는 문제까지는 불거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를 계속 해놔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죠. 살지도 않는데 사는 것처럼 해줘야 되니까 그건 좀 껄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질문자님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